자, 그럼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것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이 되긴 했지만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맡지 않았습니까? 기존 윤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대통령 사고 시의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심 집중되는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건데 이제 벌써 두 번이나 심리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용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이 됐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나 신임 투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은 맞으나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최서원 씨를 통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권한 없는 자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도록 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어떤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 파면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 사례로 비춰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제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쟁점들이 많아서요.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겠고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뭐 파면은 당연한 거고 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인정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법 위반의 중대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네. 그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예, 탄핵 인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공석이고 6명만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해서 심리에는 7인이 아니라 6인 이상이 네. 출석하면 되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쪽에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네. 국민들이 이 결정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으로 있는 3명에 대한 그 선출 절차를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자, 그럼 이 점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향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이 뭐 기소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기소되기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속도에 달려 있는데요. 수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탄핵 심판 절차 중간에 그런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수사 속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그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그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헌재법 51조를 적용해서 그 내란죄에 관한 그 형사재판이 1심 선고라도 날 때까지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만 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 대행 체제가 오래 가는 것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조속히 변론을 계속 열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의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노태우의 12.12.5.18 그 내란 사건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할 때 또는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용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명백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그런 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